안녕하십니까? 예고한 대로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판서가 어지러워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진상관격과 가상관격의 구조는 이와 같은 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진상관의 경우는 이제 일간이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중에 하나겠지요. 식간이 되니까 어떤 사주의 일간은 이 10개의 천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갑목이나 을목 일간의 경우 월지에다가 상관성이 되는 것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목의 경우 사나 오나 미를 월지에다 놓은 거죠. 우선 보면은 목생화가 되니까 이게 상관이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지장간을 들여다 봐야겠지만요. 자, 병화와 정화의 경우는 진술축미월을 놓은 겁니다. 역시 설기되는 상관성을 띠게 되죠. 무토와 기토, 신유수를 놓습니다. 역시 일간이 생해줘야 되는 식상이 되는 겁니다. 경신일간의 경우는 해자축을 놓았을 때 그것이 상관격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임수와 계수의 경우는 인묘진, 수생목 역시 식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격이 성립하자면 이러한 사, 오, 미, 월 중에서 이 갑을의 상관이 될 수 있는 병화나 정화가 천간에 투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관격이 되는데 이것은 월지에다가 진짜 상관을 놓은 거죠. 그래서 진상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진상관의 경우는 등령을 한 것이 아니에요. 월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령이 돼 있는 상태예요. 월지에 자기를 설기시키는 상관을 놓았기 때문에 등령을 못한 거죠. 등령이 안 됐으니까 이 진상관격은 신약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등령은 득지, 득세에 비해서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좀 높아요. 절반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상관격은 전부 투출된 게 상관이 투출된 거예요. 갑을의 경우는 병화정화, 병정의 경우는 무토기토, 무기의 경우는 경금신금, 경신의 경우는 임수계수, 임계일간의 경우는 갑과 을, 이러한 목이 투출돼서 신령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신령이 등령을 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 상관격은 대체로 신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자체만으로 보면 등령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진상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예단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상관격에 보면은
역시 10개의 일간이 있습니다. 근데 간목과 을목의 경우는 월지에다가 해자축이든 인묘진을 놓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진상관하고 차이가 일어나요. 갑과 을이라면 이것이 등령의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월지에 나를 생해주는 인수나 비경겁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관격이 돼야 되니까 이러한 인수나 비경겁을 놓았더라도 거기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것이 상관에 해당하는 병화와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투출한 거예요, 천간에. 그러나 일간자신은 등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령을 해서 이러한 경우는 사주가 신강해질 요건을 절반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병정의 경우는 역시 인수가 되거나 비경겁이 되는 것을 월지에다 놓았기 때문에 등령을 이미 전제로 하게 되고, 다만 투출이 천간에 그 암장간 중에서 천간에 뜬 투출은 이 병정 일간의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인수와 비경겁을 놨습니다. 경금, 신금의 경우도 인수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비경겁이 되는 것을 놨고, 임계의 경우도 신유술, 해자축을 놈으로 인해서 인수와 비경겁을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등령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인수나 비경겁을 놓았더라도 천간에 투출된 것은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데 등령을 했기 때문에 가상관격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상관의 구성과 가상관의 구성은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등령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령이 됐느냐는 겁니다. 신령이 되었다면 진상관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인수나 비경겁을 놓아서 등령을 했다고 한다면 신강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단이 쉽지 않아요. 왜? 등령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주의 전체를 봤을 때 득지를 했거나 득세를 하고 있다면 그 사주는 신강해집니다. 그걸 우리는 약화 위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화 위강. 등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사주가 신약해. 그런데 득지 득세가 됐어요. 그래서 강해졌습니다. 이걸 약화 위강이라고 합니다. 약화 위강. 약화 위강에 된 사주는 초반에는 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강해지면은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약화 위강의 사주는 선고후길이라, 처음은 고가 되지만 괴롭지만 나중은 길하게 된다. 선고후기를 확대하면 선빈 후부,
선약, 후강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상관의 경우 일단 월에서 등령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약화 위강이 됐다고 하는 것은 등령은 하지 못해도 득지득세로서 신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처음은 진상관이었어요. 그런데 득지하고 득세함으로써 가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강한 상관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관격일 때 용신과 가상관일 때 용신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상관격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상관격은 일단 등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득지라거나 아니면 득세가 되면은 신강한 사주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점수를 따고 들어간 겁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월지에다가 자기 일을 받쳐주는 인수나 비경겁을 놨으니까 일단은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 아니면 비경겁이 월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암장관에서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 상관이라는 얘기죠. 그 일간에 상관이 투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그러한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주의 그 월주를 자기의 세력을 얻었을 때 등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일단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게 돼서 그대로 강해지면 되는데 이게 강화 위약이 될 수가 있어요. 등령은 했는데 득지득세가 약합니다. 득지득세를 제대로 얻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등령을 해서 강하다고 봤는데 득지득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상관 변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진상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신의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인가요? 가상관일 때에는 상관이 용신이 된다. 진상관일 때는 인수가 용신이 된다. 그럼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런 용신 자체도 바뀐다. 옛 글에 보면은 만일에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인순이 왔다. 생사 문제가 걸린다. 또 진상관격에서 인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운에서 상관운이 왔다. 역시 마찬가지로 생사의 문제가 생긴다. 심하게 얘기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상관과 가상관의 구분은 등령 여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그 암장관에서 투출한 것이 진상관격에서는 본래 상관을 놨는데 투출된 것 또한 상관인 경우고, 가상관의 경우는 월지에 인수나
비경겁을 놔서 등령이 되었는데 투출된 것이 상관인 경우에 가상관격이 된다. 그런데 등령은 했더라도 득지 득세에 의해서 또 신약해질 수도 있고 신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지만 약화 위강의 모습을 띠게 됐다면 변화를 일으킨다.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으로 간다. 이 가상관격 역시 월지에 인수나 비경겁을 놓아서 등령을 했어요. 충분히 신강해질 여건이 이루어졌는데 득지 득세가 되질 않아서 약해질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강화위약이라고 하고 가상관변 진상관이라고 한다. 이때에 유의할 점이 뭐냐? 용신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뀐다는 것이죠. 이 판단을 잘못하면 극단적인 예로 오래 살 사람을 일찍이 죽는다고 할 수 있고, 또 일찍 갈 사람을 오래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운에 대해서 판단에 착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상관격, 이러한 진상관격과 가상관격, 진상관이 변해서 가상관이 되고 가상관이 변해서 진상관에 드는 이치는 등령했느냐 못했느냐. 등령을 못했더라도 득지하고 득세하면 가상관으로 바뀌고, 등령을 했더라도 득지 득세가 약하면 진상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고 그 변화의 결과 용신이 달라진다고 하는 점, 운을 볼 때 상반된 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이 상관격을 대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외에도 목화상관, 화토상관, 토금상관, 금수상관, 수목상관에 관한 또 간단한 말씀과 또 실제의 예를 들어서 보다 이해하시기에 좋게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시간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러한 것이 제대로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계시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